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10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테슬라도 1.5%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하지만 테슬라가 FSD, 즉 완전 자율주행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FSD가 계속해서 연이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매드맥스 모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면서 연일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와 중소형주의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대만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TSMC 매출은 33빌리언이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41%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장 컨센서스를 1.5빌리언이나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1%나 상승을 했다라는 건 아직까지 AI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15빌리언이나 나왔는데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매출액에. 순이익 마진율이 무려 46%나 되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자, 이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TSMC의 매출액은 매 분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TSMC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장 초반 시작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끝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금일은 금융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주가 온통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은 좋았던 반면에 은행주, 금융주들이 무너지면서 오늘 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불러일으켰어요. 미국 내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부실 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은행의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면서 다른 주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나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속 말씀드립니다만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발생하면서 2주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월 미국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 CPI 지수도 다음 주 24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되어야 했던 9월 PPI 지수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미국은 10월 10일 중국에 100% 관세를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아직까지 이러한 점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달 말 29일 정도에 두 정상 간의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금요일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하자 나스닥이 무려 3.56%나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그 장대 음봉 사이에 현재 주가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달 말까지 충분히 이 음봉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순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락이 되고 향후 수순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즉 11월 초순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10월 29일 즉 경주에서 에이픽 회의가 열릴 때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아직까지는 82.9%로 높은 상황인데 자, 어제 대비 10%포인트나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것 역시 오늘 부정적인 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현재 연준의 최고 실세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5월이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날 건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자, 어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자, 이번 10월 달에는 25bp 금리 인하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고용 시장을 살펴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면서 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현재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역시나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자, 아직까지는 피지컬 AI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주식들이 득세하고 있는 AI 인프라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챗GPT를 필두로 해서 LLM 서비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의 상승세가 큰데요. 테슬라를 필두로 한 피지컬 AI 시대는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본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지컬 AI 기술에 가장 저변이 되는 기술이 바로 FSD가 되겠습니다. 이 FSD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면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이 FSD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질 옵티머스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FSD는 저변을 넓히고 있어요. 올해 2월달 중국에 출시를 했고, 한 달 전에는 호주에 출시를 해서 계속해서 저변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일본에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출시된 FSD는 13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14.1이 나온 상황이고, 어제 테슬라 AI팀 수장인 애숍이 14.1.2가 나온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14.1이 나온 지 약 한 8일 만에 바로 14.1.2가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애쇼기 예고한 대로 어제 버전 14.1.2가 나왔습니다. 자, 이 버전의 특징이라면 스피드 프로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7 스탠다드 허리 모드가 원래 기존에 존재를 했었는데요. 매드맥스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미친 모드인 것 같은데, 기존의 허리 역시 굉장히 빠른 모드였는데 이 허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을 진행을 하고요. 더 잦은 차선 변경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속도 프로파일이 바로 매드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차선을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얌체 같죠? 굉장히 차선 변경이 유려하고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드맥스를 타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는 인세인 미쳤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역시 매드맥스 모드를 직접 홍보를 하고 있고, 애숍 역시 낮 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을 때 이 매드맥스 모드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만큼 AI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행기에 늦었을 때 또는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갈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사용하라는 거죠. 자, LA 시내처럼 굉장히 혼잡한 구간에서도 완벽하게 주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보드 역시 충분히 빠르고 거친 편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굳이 이 14.1.2 버전에서 매드맥스 모드를 추가한 것은요, 역시나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FSD 14의 속도와 판단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빠르고 거칠게 운전하더라도요, 안전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에 다가선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난 일론 머스크는 내년 상반기나 중순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이 런칭하고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거의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매드맥스 모드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테슬라의 주요 마일스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4분기 들어서면서 모델 YL 6인승 버전이 나왔고, 모델 Y
저가형 모델도 나왔어요. 모델 3 저가형 버전도 나왔죠. 모델 Y L과 모델 Y 저가형 버전이 스탠다드 버전까지 나오면서 모델 Y만 6종류가 되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4분기 미국 내 EV 크레딧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뭐 된 아이부스가 매분기 이제 60만 대씩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판매량이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어제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9월달 중국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모델 Y 전체 배송량이 5만 1000대 수준이었는데 그 중에 16%가 모델 Y L이었다라고 해요. 8224대였어요. 저는 생각보다 모델 Y L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놀랐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면서 잘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모델 Y L이 기존 모델 Y보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도 마진율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비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델 Y L도 많이 판매가 된 만큼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차량 인도량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ESS 메가팩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 테슬라 투자자들이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건 어닝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3분기 어닝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상위 7개 질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일론 머스크가 해줄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역시나 주가 반응이 좋을 것이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주가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죠.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11월 6일 이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첫선으로 꼽히는 게 신차 모델 출시 계획이에요. 최근에 테슬라가 25,000불대 저가형 차량 양산 계획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는 듯한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뾰족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이버캡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채용한 소형 신차가 나올지, 아니면 최근에 뭔가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었죠. 사이버 트럭을 변형해서 사이버 SUV가 나올 건지.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해서 신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은 있어요. 관련된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신차 출시 계획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 주가 반응은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질문에 로보택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무려 2개, 그리고 FSD도 역시나 로보택시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대부분의 질문들이 피지컬 AI랑 연관이 있죠. 로보택시 최신 지표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는데 테슬라가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거는 현재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오스틴에도 안전운전자가 동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제외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 부분. 만약 정말 빠른 시기에 확장을 하고 안전운전자도 빠른 시기에 제외하겠다라고 하면 주가 반응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5번 질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인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능할지 저 역시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연말 어느 도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로보택시가 확장이 될지 좀 확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AI 에너지 수요가 미국 내에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셨듯이 테슬라 3분기 호실적에도 이 ESS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굉장히 큰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런 AI 전력 인프라 확장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현재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테슬라가 AI 실적이 폭발하기 전에 아무래도 실적 보릿고개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자, 이 부분이 즉 에너지 실적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역시나 옵티머스가 되겠죠. 자,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바틀렉이 있는지, AI 소프트웨어적으로 바틀렉이 있는지, 아니면은 공급망에 좀 바틀렉이 있는지 직면한 현재 주요 과제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최종 질문은 옵티머스 3세대가 언제부터 대량 양산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 측 부품 공급사로부터 희소식이 있었죠. 옵티머스 손을 생산할 부품을 주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18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선형 액추에이터를 테슬라가 오더했다라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내년부터는 대량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 일단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약 한 1000대 정도 기가 텍사스에 배치가 된 그러한 광경을 만나보고 싶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 역시나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SC가 완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을 허용할 시점은 늦어도 내년 한 6, 7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AI 실적이 본격적으로 테슬라 EPS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중순까지는 무감독 자율주행 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FSD 채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7번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신차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이번 인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장은 10월 한 달 내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아직까지 옵티머스 대량 양산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완전 자율주행 달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보택시도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시장과 함께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피지컬 AI 실적이 실제 테슬라 실적에도 공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 기다리면서 아트론TV와 함께 좋은 주식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